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알찬 지식과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에폭심의 천재들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채권 투자의 습관과 전략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부디 이 정보가 유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 부자들의 습관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축화 투자 세 번째로 채권 투자의 습관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의 채권 투자 습관과 전략의 동영상의 차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있고 차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의의입니다. 채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다음에 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부채성 증권을 말합니다. 투자자는 발행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발행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 시 원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채권의 특징입니다. 고정이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행 시 정해진 고정금리로 투자자는 만기까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원금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발행자가 원금을 상환함으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채권에는 만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는 1년 미만이고 중기는 1년에서 5년이고 장기는 5년 이상으로 구분되며 투자 목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권의 종류입니다.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국채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신용도가 높아서 가장 안전한 투자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그 매매 자금은 지역개발 프로젝트 등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특수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네 번째는 회사채입니다. 회사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발행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위험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이자 지급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가 이표채입니다. 채권의 권면에 이표가 붙어 있어서 이자 지급일에 일정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입니다. 두 번째는 할인채입니다. 액면금액에서 상환 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하고 만기에는 액면금액을 약정하는 채권입니다. 세 번째는 복리채입니다.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되어서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입니다. 세 번째는 이자율 변동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확정금리부 채권이 있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변동하더라도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두 번째는 변동금리부 채권입니다. 발행 시 정한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지급이자율이 변동되는 채권입니다. 제4장 채권 투자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수익, 이자가 들어오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발행자가 부담만 내지 않으면 손실 가능성이 적습니다. 채권 투자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함께 투자 시 변동성을 줄이고 위험을 분산하는 데 유용한 수단입니다. 제5장 채권 투자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가 금리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 위험이 따릅니다. 발행주체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원금 상환이 불확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수익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는 이상의 특징과 그 종류를 고려하여 투자 목적과 위험 선호도에 맞게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6장 부자의 채권 투자의 습관과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권을 활용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 변동성이 큰 자산과 함께 안정적인 채권을 편입을 해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경제 위기나 주식시장 하락 시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 비중을 조절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금리 사이클에 맞춰서 채권 비중을 조절합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변동에 따라 전략적으로 채권에 투자합니다. 구체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장기 국채 및 우량 회사채를 매입하여 높은 이자를 챙깁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채권을 매도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투자 비중을 조절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고수익을 위한 회사채와 신흥국 채권을 활용합니다. 안전한 국채뿐만 아니라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의 회사채나 신흥국 채권에도 투자합니다. 두 번째는 우량 회사채를 매수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다. 신흥국 채권 투자로 높은 이자율을 활용을 하되 리스크를 분산시킵니다.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채권의 선택입니다. 부자들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가 연동 채권을 매수합니다. 여기서 물가 연동 채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채권은 물가가 상승을 하면 채권의 원금과 이자도 함께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는 물가가 상승할 때는 원금과 이자가 함께 증가하는 채권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채권 투자 전략은 인플레이션 상승기에 실질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세금의 최적화를 고려한 채권 투자입니다. 부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 우대 채권을 찾아서 투자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지방채들은 비과세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어서 부자들이 선호합니다. 세 번째는 세금 우대 계좌를 만들어서 채권 투자를 하여 이자 소득세 부담을 줄입니다. 잠깐 IRA와 로스 IRA 계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IRA 계좌는 납입한 금액이 세전 소득 계산에서 공개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도 은퇴할 때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로스 IRA는 세후 소득으로 투자하지만 은퇴 시에 비과세 인출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 투자를 합니다. 부자들은 은퇴 이후 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서 채권을 활용합니다. 채권은 당연히 정기적인 이자 수입 확보가 가능합니다. 채권 만기 분산 투자로 지속적인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잠깐 채권 만기 분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투자 방법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습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펀드 투자를 합니다. 부자들은 개별 채권 투자뿐만 아니라 채권 ETF나 채권 펀드를 활용하여 분산 투자합니다. 이러한 펀드 투자는 개별 채권보다 유동성이 높고 관리가 쉽습니다. 따라서 신흥국이나 회사채, 국채 등 다양한 채권을 포함하는 ETF나 펀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자들의 채권 투자 습관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5년에는 경제 사이클에 맞춘 투자 상품을 잘 선택하셔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습관과 전략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